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강원 전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원주와 영월 34도, 횡성 35도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과 산지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인데요.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잦은 만큼 갑작스런 비에 당황하지 않도록 작은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원주에서 개최된 로드FC 경기에서 협회가 원주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6억 원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2024 원주 독서대전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횡성 둔내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8월 1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시외버스 노선이 코로나19 이전의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무철 강원도 의원이 최근 4년 동안 강원도 내 시내버스 노선 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상 운행 노선은 코로나 이전 400여 개에서 현재 200여 개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노선은 노선 폐지나 휴업 등으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여름 동해안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급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달 동해안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 신고가 33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원소방은 소매가 긴 옷을 입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잇따라 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홍천군 내촌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내촌 1터널 입구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인근 내촌 2터널에서도 차량 5대가 추돌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부 구간에서 일시적인 지정체가 빚어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강원도 내 고속도로에서는 어제 하루 1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 의회 김혁성 의원이 지난 12일 원주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원주에서 개최된 로드FC 경기의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대회 주최 측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의회 김혁성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 지난해 원주에서 개최된 로드FC 경기에서 협회가 6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건지, 그러니까 협회 측을 어떤 혐의로 고발하셨는지 전반적인 현재 상황 먼저 정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원주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혈세,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더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는 불행이 발생치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올해 예산 7억 원이 절대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또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조사 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로드FC는 대외 협력사들을 통해 대회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들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고 투명해야 할 보조금 지출 증빙에 예전 사진 또는 관련 없는 사진으로 증빙하거나 수량 또는 단가 등을 증가시켜 납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당시 원주에 도착하지도 않았던 선수들을 숙박한 것처럼 만들고 동일 인물에게 변명으로 일삼으며 이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해 시민의 세금을 갈취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세금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원주시와 시민을 기망한 사기, 이를 통한 차액 횡령, 보조금을 받기 위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로드FC 협회가 보조금을 고의적으로 부정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입수하신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우선 보면은 당시 대회 관계자인 협력사의 녹취를 비롯해서 전 로드FC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여러 번 사용된 중복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녹취에서는 로드FC의 부탁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원주시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있고 이후 협력사를 회유하여 불법을 은폐시키려는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협력사의 양심 고백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의혹에 대해서 주최 측은 국제대회 개최를 위해서 자신들이 3억 5천만 원을 더 투입한 상황에서 그런 적은 돈에 손댔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주최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로드FC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하는 행위를 왜 했냐고 오히려 대묻고 싶습니다. 이들은 보조금을 많이 받은 것이 처음이라 서류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변명을 일삼고 있는데 지난해 6억을 받기 전부터 매년 원주시 체육회로부터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3억 5천만 원을 더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고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공개하지도 못하고 온갖 거짓으로 일관하며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드FC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다고 서류를 실수하는 게 그들의 상식일까요? 절차대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했다면 자료 증빙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도 실수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누가 실수라고 합니까? 누가 시켜서 대회를 연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대회에 돈 쓴 것을 해명이라고 내놓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들의 돈으로 대회를 치르면 문제를 지적할 시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안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에 협회가 시민의 혈세를 고의적으로 부정 사용했다는 것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이 같은 사례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보조금의 지출 증빙입니다. 보통 사진 증빙을 제출하면은 그 자료에 대한 시간, 위치, 정보 등이 나와야 하고 특히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 위치 정보 동의를 해놓으면은 사진 촬영은 모든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용 증빙에 구체화된 틀을 확립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조금 사용 단체에 양심을 믿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사용 단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닌 마땅히 해야만 하는 시금의 세금이니까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시를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정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드FC의 부정행위에 대해 체육과 감사관실에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저 혼자서는 올해 지급될 예산조차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푼이라도 고의적인 부정한 부분이 발견되면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되어야 하고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을 앞으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계신 분들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부정한 보조금 지출을 막고 시민들을 기망해 이익을 얻은 범죄자들이 처벌받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제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은 의원분들께 한 뜻을 담은 서명 운동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당을 벗어나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이 보조금 관련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원주시에도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예, 이게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제가 또 로드FC 측 관계자 입장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김 의원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시의 소명을 완료한 상태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모쪼록 수사가 잘 진행이 돼서 진실이 잘 밝혀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원주시 의회 김혁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 원주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윤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스탬프 투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2024 원주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는데요. 네. 스탬프 투어는 지역의 독서문화 공간을 미션 수행과 함께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지역 서점, 작은 책방 등 총 18곳이 동참하게 됩니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 진행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책 문화 공간을 둘러보면서 오래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지숙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탬프 투어는 관내 도서관, 서점, 책방을 스탬프 도장을 찍는 미션과 함께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지나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책 문화 공간을 스탬프 투어를 통해 방문하게 되고 알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별도의 미션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곳의 도서관, 서점, 책방을 부담 없이 방문하셔서 단 몇 분이라도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좀 더 멀리 있는 책 문화 공간도 같이 둘러보게 되고 한번 방문한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포스터를 봤는데 참여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이번 스탬프 투어 어떻게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스탬프 투어는 공공도서관 6곳, 작은 도서관 5곳, 지역 서점 4곳, 작은 책방 3곳으로 총 18곳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스탬프 투어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참여 기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후 직원분께 문의하시면 스탬프 투어 미니
미니 배너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미니 배너에 QR코드로 접속 후 몇 가지 정보 입력을 하면 고유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이 고유 번호는 스탬프 투어 책자 뒷면에 표기되어 있어서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이 기간 안에 스탬프 투어 책자의 도장을 10개 이상 찍으면 미션을 다 수행하신 겁니다. 스탬프 투어 외에도 올해 원주 독서대전을 맞아서 작가 강연이나 독서 체험 프로그램, 북토크 등 기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신지숙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올해 원주 독서대전도 연중 프로그램과 본행사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연중 프로그램으로는 작은 도서관 및 지역서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 7개관, 작은 책방 4개소, 총 11개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가 강연, 야간 독서, 체험 프로그램, 북토크 등 기관별 특색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독서대전 본행사도 10월에 개최하는데요. 1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김일한 작가의 북토크, 너와 나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의 기획전시, 어린이 뮤지컬 공연, 그리고 시원한 가을 야외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야외 도서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스마트 디지털 시대에 스탬프 투어 책자가 투박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날로그적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아마 색다른 재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일원에서 원주 독서대전 본행사가 개최됩니다. 강연, 공연, 전시, 야외 도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찾아뵐 예정이오니 원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아직은 덥지만 가을이 오는 느낌은 조금 나는데요. 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스탬프 투어 참여하셔서 독서의 계절을 만끽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스탬프 투어는 10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도장은 11월 30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션을 다 완료하시면 소정의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니까요. 꼭 힘내서 끝까지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독서대전의 본행사는 10월 11일부터 13일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본행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션을 완료한 100분께는 선착순으로 기념품 독서대도 증정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사흘간 4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모으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횡성 둔내면 심은경 면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둔내 면장 심은경입니다. 네,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축제에서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제13회 토마토 축제 현장을 찾아주신 내 외빈 및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본 토마토 축제는 토마토 판매뿐만 아니라 토마토 풀장, 무료 물놀이장,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 토마토 골든벨, 길거리 탁구대회, 행성 한우 취식 코너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둔내 토마토의 우수한 품질과 맛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직접 참여는 못하고 이제 기사로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번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에서 방문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한 타임에 금반지 한 돈 1개와 금반지 반돈 6개, 111 숙박권, 토마토 경품, 강원 나물밥 등 다양한 경품이 포함된 토마토 풀장이 가장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토마토 물에서 정말 금반지를 찾는 미션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아주 기사가 아주 알록달록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이번 행사의 메인이었던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는 다른 토마토에 비해서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둔내 토마토는 재배 환경이 여름철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와 유기물 함량이 3.5% 이상인 토양과 차갑고 깨끗한 물로 재배하고 정부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증을 받은 안전한 농산물로 고유 특성인 비타민C 함량이 36.2mg도 전국 토마토 평균 11mg보다 3배 이상 높아서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어 입안이 개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도가 높군요.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토마토 축제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계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 네, 우리 군에는 현재 1,092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서 농축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둔내면에 가장 많은 6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토마토 생산 현장에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일해주고 계십니다. 네. 따라서 금년도 처음으로 토마토 축제 행사 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 만남의 날 행사도 병행해 개최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무엇보다 폐막식에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참석토록 하여 폐막식 경품 1등, 2등 상품과 다수의 경품을 외국인 근로자가 당첨되면서 현장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축제지만 이 행사는 올해 처음 개최가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네, 횡성 토마토 축제 3일 만에 4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해내시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무엇보다 땀과 열정으로 토마토를 재배해 주신 토마토 농가와 축제 기간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 또 토마토 축제를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주신 둔내 면민들의 열정이 성공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방문객 수가 어떤 편인지 궁금합니다. 올해가 되게 무더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한 8,000명 정도 늘은 걸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올해가 유독 덥게 느껴져서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고 싶은 때가 많아서 과연 축제가 무사하게 이루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내년에도 차질 없이 또 진행하실 계획이실까요? 네. 혹시 올해는 이렇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만남의 날 행사가 개최됐는데 또 앞으로 다른 행사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인지도 미리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 올해 개최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행사도 내년도에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예. 무엇보다 올해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토마토 축제 즐길 때 주의사항 같은 거는 없을까요? 제가 한 번도 참여를 못 해봐서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마음껏 즐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횡성군 둔내면 고랭지 토마토 축제에 방문해 주신 분들과 또 내년에 진행될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금년도 역대급 폭염으로 방문객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축제장을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요. 잊지 않고 다시 내년도 둔내 토마토 축제를 방문해 주신다면 더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꼭 둔내 토마토 축제장을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별 이상이 없다면 이 시기는 이쯤에 진행이 될까요? 네, 8월 초에서 중순 두 번째 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에는 횡성의 고랭지 토마토 축제를 위해서 휴가 계획을 좀 빼두시거나 횡성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횡성 둔내면 심은경 면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